우리 이순선 교수님은 우리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학과 교수로 계시죠? 네. 네, 한번 또 교수님 한번 좀 소개 한번 해주셔야죠. 알겠습니다. 네, 네. 예, 교수님은 이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요, 울산대학교에서 박사를 하셨습니다. 현재는 이제 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교수로 계시고, 연수를 버스턴 하버드대학에 가서 연수하셨네요. 예. 그리고 현재 대한조현병학회 학술이사시고 KISBD 기획이사로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 조현병에 대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접하는 병이에요, 사실은. 네. 근데 뭐 좋게 접하는 게 아니라 좀 이상하게 접하고 있죠. 대형 사고하고 연관이 많이 네. 돼가지고 네. 9시 뉴스를 심심치 않게 장식을 하는 병인데도 불구하고 네. 또 정확하게 아는 사람 찾아보면 또 드물어요. 네. 그렇죠. 네, 의사조차도 헷갈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오늘 한번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준비하셨으니까 한번 시작 한번 해주시죠.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조현병 이야기를 많이 하면 어떻게 사람마다 이제 조현병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보호자들 교육이나 딴 데 교육 갔을 때 잘 네. 나왔던 질문들을 제가 조금 가져왔고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제가 준비했거든요. 네. 우리가 조현병 하면 많은 분들이 조현병 환자들은 아주 이상한 행동하는 거 아니야? 뭐 예를 들면은 뭐 벽에다 똥 치라고 아주 이상한 행동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사실은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조현병 환자들이 뭐 환청이나 망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환청이 들리니까 혼잣말을 하거나 혼자 웃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길 가다가 보면 조현병 환자인지 아닌지 대부분은 구별이 안 될 겁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정상적으로 보이고요. 증상에 대해서만 조금씩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더 무섭네요, 그러니까. 더 무서울 수 있죠. 왜냐면은 차라리 구별이 되면 근데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조현병 환자가 위험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범죄자랑 많이 다르고요. 범죄자들은 위험하지만 조현병 환자들은 증상이 있어서 그런 거지 증상을 빼고 나면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네, 직접 뭐 PPT를 좀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분열병이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 저희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조현이라는 말이? 조현병 더 어렵죠, 이름이. 예. 정신분열병 하면 금방 와닿는데 조현병 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텐데 조현병 저희 한자를 풀었으면 현악기 보면 우리가 뭐 바이올린 같은 경우도 튜닝을 하잖아요. 연주할 때 그것처럼 현악기에 어떤 줄을 조율한다 해서 조현병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어쩌면 환자가 뇌 기능이 잘 조율이 돼야 되는데 조율이 안 돼서 약간 문제가 있어서 병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정신분열하면 뭐가 분열되고 아주 나쁜 이미지를 주는데 그게 아니라 뇌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뭐 생각하기도 하고 기분 느끼기도 하는데 그 기능들이 문제가 없는데 환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약간의 기능의 저하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저것도 이제 조정 기능이 잘못된 거네요, 결국은. 네, 맞습니다. 조현이면 이제 현이 스트링이군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여튼 그 현악기 분열병이라는 이미지보다는 조현병 그러니까 조금 약간 순화된 느낌이고 일부러 좀 약간 좀 한자를 섞어서 좀 어렵게 만든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근데 바꾸고 나서는 환자분들이 저희도 그렇고 부르기 좋고 환자분들도 조금 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저 슬라이드에서 보면 사고, 감정, 지각, 행동 등 뇌의 주요 기능들이 조절이 잘 안 되어서 조금 이상이 보이는 질환. 이렇게. 이건 큰 질환이 아니네요. 뭐 그렇죠. 근데 눈으로 보니까 100명에 1명 인시던스로 보여요. 많죠. 그러니까 맞습니까?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조현병 하면 뭐 남의 이야기, 정말 희귀병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100명 중에 1명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뭐 지하철 한 칸에 한두 명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요? 100명이면 생각보다 100명 중에 1명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아주 드문 병은 아니고요. 그걸 생각하면 사고 치는 사람은 극히 일부네요. 조현병 환자 중에 아주 일부만 사고가 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오히려 부각되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조현병 하면 좀 무서워하잖아요, 사람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희귀병은 아니다. 네.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있고 네네. 어쩌면 나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내 가족이나 친척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틀린 말.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에요.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5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데요.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무슨 정신과 병이 있는지 쭉 조사를 했는데 이게 2016년 자료입니다. 저기 보면은 이제 조현병 써 있는데 네네. 2016년 같은 경우는 대략 한 0.5%. 그러니까 100명 중에 0.5명 정도.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라는 게 이제 조현병. 네, 조현병도 포함된 여러 가지인데 이거는 이제 가서 설문조사한 거여서 환자였는데도 환자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는 저보다 조금 더 많아서 아마 100명 중에 1명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굉장히 많은 병들이 그 적지 않은. 네. 정말 네. 100명 중에 한 명이면 정말 많은 건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경을 쓰고 이분들을 위해서 좀 도와주는 정책도 좀 필요하죠. 그래야 되겠네요. 네. 그 서울 인구 1000만 잡고 네. 몇 한 명 10만 있는 정도는 거요. 되는 거죠. 10만 명이 네. 서울 시내에 돌아다니고 있다. 뭐 돌아다닌다는 표현도 그렇지만 그렇죠. 잘 편히 좀, 잘 생활하고 있는 거죠. 외국적인 좀 같이 생활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아마 5천만 명 잡으면 한 50만 명의 환자분이 있을 거고 네. 50만 명 환자분들이 병원도 다니고 학교 생활도 아니고 직장 생활도 하시거든요. 조현병 환자들이 전부 다 직장 생활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그렇죠? 그 중에 1% 중에서 이제 입원 치료 받거나 해야 되거나 그 아주 극한적인 사람은 또 아주 소수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입원하는 분은 아주 적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한 50만 명이 했는데요. 우리나라에 이제 입원해 있는 사람 숫자가 1년에 한 8만 명, 7만 명 됩니다. 맞네요. 많죠. 네. 이제 오. 아까 제가 이제 이렇게 심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지만 네. 7, 8만 명 입원했다고 하니까 제가 말하는 건 7, 8만 명은 이제 조현병 말고도 다른 병도 좀 포함된 거고요. 포함되고. 그리고 네네. 또 조현병이 좀 치료가 오래되면 늦어지면 아주 만성화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는 좀 치료가 잘 안 돼서 입원해 있는 분이 좀 있습니다. 그건 입원이에요, 격리예요. 입원이죠. 우리가 환자를 격리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는 병원은 그런 교도소가 아니잖아요. 네. 치료하는 곳이고 당연히 거기서 의료진이 있고 환자를 위한 약물 치료 또는 재활 치료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 곳이지 격리하거나 수용하는 곳은 아니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라떼는 그렇죠. 예, 네. 그 국립정신병원 하는 네. 이미지가 네. 네. 그냥 갇혀 있는 곳 같은 그런 이미지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은 정부도 법을 바꿔서 네. 오래 입원하지 못하게끔 가급적 짧게 입원하고 퇴원해서 사회에서 여러 가지 재활 치료를 이어가라고 많이 정책을 피고 있는데 네. 아직은 조금 부족하죠. 딴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입원 기간이 길고 입원인 환자 비율이 높습니다. 아직은. 알겠습니다. 일단 오해와 진실 네. 네. 조현병은 비교적 흔한 질환이다. 흔하다. 알 수가 네,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만 그게 아니라 외국도 그렇다. 네, 거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조현병 생기는 게 군대 가서 맞아서 그래. 네, 맞아요. 공부하다 보면 뭐 네.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 네. 이게 O일까요, X일까요? 그게 충격을 하나의 주신다. 트리거 포인트, 그러니까 좀 결정적인 그 역할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런 기질을 타고났는데 그 기질이 어떤 숨겨져 있다가 계기가 계기가 돼가지고? 된다. 네. 그 계기에 대해서는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상당히 정확한데요. 근데 어쨌든 네, 네. 저희가 이제 보호자한테 말할 때는 이제 X라 말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우리가 위험한 요인, 우리가 그 소인이라고 그러는데 위험한 요인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이런 충격이나 스트레스 받으면 생기는 게 일반적인 건 맞는데 저것 때문만에 생긴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크게 놀래도 생긴다고 그런들이 근데 그러는데 많이들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아니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군대에서 생기는 이유가 이 병 자체가 원래 20대 초에 생기거든요. 원래 군대에서 생긴 나이인 거지. 원래 네, 발병 연령이 네네. 군대 입대할 나이에 네. 생기는구나. 네. 그리고 군대가 어떤 힘들어서 그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거 왜 강조하냐면요. 만약에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생겼다 생각하시면 병원에 안 오세요. 내가 어디 마음 편히 절에 가서 쉬어야지, 교회 가서 쉬어야지 이런 식으로 병이라 생각해야 되는데 충격 때문에 그래,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원인이 그러니까 보호자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고 병으로 안 보고 요양하려고 하시거든요. 마음의 힐링. 네, 근데 네. 그래서 더더구나 저희는 설명할 때 그거는 조금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합니다. 병이니까 병원에 와야 되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좀 넘어가고요. 네. 네. 너무 어려운 내용 같아서 네.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네. 요거는 언급을 좀 한번 할까요? 그 전에 네, 제가 이제 궁금증이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거 하나 제가 대신 물어볼게요. 네네. 네, 네, 네. 이제 우리들 흔히 사이코 이런 네, 말 네. 많이 하잖아요. 네. 이 사이코와 조현병 동일한 병이다 아니다. 세모. 세모. 세모입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 쓰는 용어로 네. 사이코라고 그러고요. 네. 네, 이제 네. 의학 용어에서는 의사들은 사이코시스라고 부릅니다. 네. 사이코시스는 나쁜 뜻이 아니라 의학 용어입니다. 네. 네, 네. 사이코시스 안에는 조현병이 들어 있고요. 음. 사이코시스 안에는 조현병 말고 뭐 망상장애, 의부증, 의처증 네. 또는 사이코시스 안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양극성 정동 장애도 포함이 됩니다. 조금 더 사이코시스한 말이 조금 더 큽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긴 하군요. 네, 네. 네. 그 사이코나 사이코시스. 우리가 네. 네, 이제 네. 흔히 뭐 농담으로 서로 사이코로 그쵸. 막 사이코라고. 친구들끼리도 그러잖아요. 나쁜 뜻으로 쓰죠. 보통 제 네. 이상하다 뜻인데 네. 의학적으로는 이제 음. 판단력이 나빠진 분들, 현실 판단력이 나빠진 분들을 아. 사이코시스라 부릅니다. 아. 네, 네. 해결되셨나요? 예. 그래서 그 용어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사이코는 왜냐하면 환자분들한테 상처가 되는 말이고 병인데 네, 내가 네. 원해서 생긴 게 아닌데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비하하는 식으로 쓰는 말이어서 네, 저희는 네. 좀 안 쓰고 옛날에 유명한 영화가 있어서 그래요. 아 그렇죠. 시국 감독의 사이코. 네네. 그게 워낙 유명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영화나 이런 거 네. 대중매체가 네.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네. 또 우리 뭐 좀 여담인데 전기 치료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 영화에서. 네, 맞아요. 네, 네, 네. 전기 치료가 나오는데 하필이면 영화에서는 너무 극적으로 해서 너무 무섭게 표현했거든요. 그 이후에 전기 치료를 많이 안 하게 됐거든요. 근데 사실 전기 치료는 영화랑 다르게 아주 안전하고 환자는 고통이 없거든요. 아주 효과가 좋아요. 네. 그래서 좋은 치료인데도 환자분들이 잘못 알고 있어서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는 좀 안타깝죠. 아, 네. 근데 이게 바로 좀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 네, 요인도 맞습니다. 있고 네. 진짜 그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로 이미 딱 돼 있다 보니까 그죠? 전기라면 굉장히 무섭고 네. 사실 조현병도 사실 그런 이미지가 아주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오해를 인식을 네. 불식시키기 위해서 네. 오신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원인에 대해서 네. 많이 물어보세요. 네. 왜냐하면 이제 조현병이라고 하면 왜 그러냐, 왜 걸렸냐 네. 궁금하시죠, 당연히.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저희가 아는 부분은 많지 않거든요. 이게 왜 생겼나.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유전적인 요인이 큰 것 같습니다. 아. 물론 보면 그럼 엄마 아빠 때문에 엄마 아빠가 뭐 피가 잘못돼서 그런 거냐? 그 뜻은 아니고요. 네. 우리가 환경적인 요인이냐 유전적인 요인이냐가 했을 때 유전적인 요인이 많다 뜻이지 엄마 아빠로부터 이어받았다 이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현병이 아닌 엄마 아빠에서도 조현병인 사람이 태어날 수 있거든요. 네, 네. 이것도 유전체 분석 데이터가 좀 쌓여 있나요? 네. 쌓여 있는데 네. 네, 네. 우리 유전자 한 100만 개 좀 막 조사했더니 네. 관련 있는 부위가 100개가 넘게 나왔어요. 아. 도대체 지금 어딘지는 잘 모르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너무나 관련성 있는 분야가 많아서 네, 네. 아직은 조금 더 연구가 많이 진행돼야 될 분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귀여운 친구님이 스키즈프레니아라고 하셨는데 영어로 스키즈프레니아가 맞죠? 네, 네. 스펠링도 정확한데요. 되게 네, 어려운 네. 스펠링인데 귀여운 친구님 네. 아주 대단하십니다. 71년생인가 봐요. 신약은 언제 네, 나올까요? 시작이 언제 나올까요? 야, 일단 우리 약은 뒷부분에 다시 좀 설명을 하실 거죠? 네, 네, 약에 대한 조금 기다려 이야기는 주시죠. 말씀드릴게요. 네네. 자, 그러면 또 오해와 진실, 저희도 오해와 진실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오해와 진실이 있습니다. 네. 모든 조현병은 한층 있다. 야,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 조현병 환자분들 하면 뭐 모든은 아니지만 한청이 있겠죠. 아니 뭐 네. 사실 모든이라고 하면 이건 당연히 아닌 겁니다. 이게 문제를 잘못 내신 것 같은데요. 함정을 팠는데 네, 함정에 네. 빠지진 않으셨네요. 네, 네네. 모든 조현병 환자가 환청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네네. 환청은 정말로 흔합니다. 네. 환청은 흔한데 네. 환청이 없는 조현병도 있습니다. 그냥 제가 망상. 제가 인터넷 때 보면은 네. 자꾸 어디서 말이 들린다고 네, 그게 환자들이 환청이죠. 네. 네. 네네. 누가 시킨다 그러고. 네, 맞습니다. 환청은 정말 흔한데 네네. 환청은 없이도 망상만 있는 분들도 있고요. 네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우리 우울증처럼
가만히 누워 있는 분도 조현병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 일 네. 안 하고. 근데 그럴 경우 참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쵸. 우리가 조현병이라 생각했을 때 개념이랑 이렇게 증상이 여러 가지 나온다는 걸 사실은 좀 처음 알게 됐네요. 근데 네. 다른 망상 환자하고 뭐 좀 구별이 돼요? 의부증이라 말씀하신 거죠? 예. 조현병이랑 의부증이랑 아마 질문하신 것 같은데 네. 둘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망상이 있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네네. 그럼 아까 말한 환청이나 이런 것들은 망상장애에서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구별할 수 있습니다. 환청. 네. 그리고 생각하는 능력도 조현병 환자분들은 조금 그런 생각하는 능력, 논리적인 게 조금 떨어지시거든요. 근데 망상장애인 분들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저희한테 내가 맞다, 당신이 틀린 거다, 논리적으로 말싸움을 하시는데 그 말싸움 이기기 어렵습니다. 아, 그 그렇습니까? 정도 논리적인 게 괜찮습니다. 네. 근데 간혹 종교적인 어떤 네. 계시를 받았다거나 이런 분들 중에도 조현병 환자가 있을 수 있겠네요.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종교는 네. 당연히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번역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당연히 종교란 거는 그 사람의 믿음인 거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병이다 말하려면 네. 아주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예. 굉장히 판단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절대적인 믿음이니까 예. 남들하고 다른 생각이니까 네. 네네. 그래서 종교가 걸려 있는 경우는 되게 조심을 하고요. 네네. 근데 저는 보통 이제 그걸 많이 합니다. 이게 당신은 그렇게 믿는데 남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냐. 근데 병이 아닌 분들은 남들은 안 믿죠 당연히. 남들은 다르게 생각한다고. 남들은 나를 이상하게 보겠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환자이면 환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환자는 나도 그렇게 믿고 너도 그렇게 믿고 믿어야 된다. 네가 안 믿으면 너는 이상한 거야. 너가 나 숨기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의심을 하는 게 문제고요. 일반인들이면 너가 안 믿는 거 이해해. 너는 너 자유고 나는 나 자유고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시거든요. 네. 이기먹고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인기가 좋은가 봐요. 그래서요? 선물을 네. 주시네. 네, 고맙습니다. 종종 눌러주십시오. 조현병은 꼭 이렇게 환청과 망상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다양한 뭐 우울증처럼 또는 뭐 기억력도 떨어지시고 다양한 증상들을 뭐 보입니다. 얼핏 보면 또 치매하고도 또 구별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다양한 증상을 지금 나열을 하셨는데 네, 와 정말 이거 많죠. 진단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진단 어렵습니다. 굉장히 많네. 네. 이거는 제가 이제 보호자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환자분들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제가 쓴 건데 네네. 굉장히 다양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청도 어떤 네네. 분들은 목소리다, 어떤 분은 마음의 소리예요, 어떤 분들은 누가 내 머리에다 생각을 넣어준다 이런 식으로 네네. 표현 방법이 다 다릅니다 환자마다. 와. 조종당하는 느낌 이런 네. 걸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와. 또 뭐 이렇게 다양한 이 양성 증상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네. 실제로 그렇게 막 헛개비 같은 게 보이는 사람도 있나요? 제가 이제 전공의 시절 한 20년 전인데요. 네. 전공의 시절 좀 인상적이었던 건데 환자분이 병동에서 벽에다 대고 절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왜 절하시냐 물어봤더니 대통령이 와 있대요 지금. 저보고 빨리 절하라고. 대통령 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환시는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래서 환자분 입장에서는 정말로 사람이 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모습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굉장히 명확합니다. 네. 그래서 양성 증상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환청이나 망상들 이런 걸 말하고요. 음성 증상은 그냥 우울증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뭐 양성 증상도 있고 음성 증상도 있고 우리 치매라고 볼 수 있는 치매 같은 인지 증상, 기억력, 뭐 덧셈 뺄셈 이런 것도 환자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호자들이 약 먹어서 머리가 나빠진 거 아니냐? 네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병원 치료했더니 얘가 더 나빠졌다 머리가 네. 그 말씀하시는데 네네. 그게 아니라 써 있는 것처럼 조현병이 걸리면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우리가 IQ가 한 10점 정도 이상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네. 아까 그 음성 증상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음성 증상이 이제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우울증, 뭐 우울증과 다르지만 우울증 걸린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시거든요. 조용히 집에 계세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세요. 시키면 다 해요. 뭐 가서 뭐 좀 사와라, 사옵니다. 하지만 혼자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서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은 양성 증상은 약 먹으면 좋아지거든요. 환청망상은 잘 좋아집니다. 근데 음성 증상은 약을 먹어도 좋아지지 않아서 환자분들이 사회생활하는데 제일 힘들어하죠. 이거. 가령에 의해서 우울증 증상이 있을 때 우울증 약을 투여해도 증상이 안 나아집니까? 네, 우울증은 우울증 약 먹으면 좋아지는데 음성 증상은 우울증 약 먹어도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아 진짜요? 네, 좀 많이 다릅니다. 우울증하고는. 그래서 좀 약이 없는 부분. 입니다. 이기목구님은 또 조현병을 다 겪어봤다고 하시네요. 고생 많겠습니다. 일단 애들 때문에 걱정이라고 그러시네요. 근데 이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걱정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조현병이 있으면 자녀분들이 병이 생길까 봐 걱정 많이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럼 애를 낳으면 안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은 안 하고요. 조금 더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 애를 낳으면 안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고혈압도 마찬가지예요. 고혈압도 부모가 고혈압이면 애도 고혈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암도 그렇고 그것처럼 조현병이 있으면 자녀한테 있을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는 거지 애를 낳으면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뭐 조금 높아지는 거야. 뭐 아까 이제 환경적 요인이나 여러 가지 이 부분은 이제 애들은 이미 있으신 것 같아요. 애들 때문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실제로 걱정을 해야 됩니까? 잘 애를 관찰해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가 보통 가족력 있다 표현하잖아요. 가족력 있으면 조금 더 신경을 쓰긴 써야죠. 물론 그렇다고 뭐 항상 뭐 따다니면서 볼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이제 20대쯤 스트레스 많을 때 혹시 뭐 불안해하거나 사람들하고 좀 만나는 걸 좀 꺼려하거나 이러면은 좀 병원에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발병하죠? 이거 교과서마다 참 다른데 교과서는 20살입니다. 20살에서 20대 전후인데 우리나라 심평원을 분석을 제가 좀 해봤는데 30살, 40살에 생기는 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20대지만 그러면 60대 이후에 생기는 건 조현병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60대 이후에 생기는 경우는 아마도 다른 병, 치매나 이런 쪽일 것 같아요. 뭐 이현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증상을 내가 알아맞추면 뭐 발기부전이라든지 뭐 그런 게 되지 않을까요? 아니 조현병하고 발기부전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 이렇게 정신질환 관련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제가 갈 길이 먼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갈 길이 머니까 계속 얘기 좀 해볼게요. 그래서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드디어 치료제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치료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중독성이거든요. 아 이것 때문에 약 안 먹는다. 약의 중독성? 없죠. 아 중독성 왜요? 중독성이란 게 그래서 뭐 약을 먹으면 막 굉장히 처지고 막 사람들이 막 그냥 기가 완전 빠진 사람처럼 보이는 게 바로 그건 부작용이고요. 아 부작용이. 그건 부작용이고요. 중독성이라면 이제 한 번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는 건데. 그러진 않습니까? 금단 증상이 나타나고. 금단 증상은 없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정신과 약 중에서 안정제나 수면제는 중독성이 있는데 우리가 쓰는 조현병 약들, 우울증 약들은 중독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약을 쭉 의사 먹자고 하는 기한까지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우리 사고뭉치님 지금 우리 주제는 조현병이거든요. 그 우울증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만들어서 하도록 할게요. 노란색 약. 노란색 약. 뭘까? 그다음에 또 이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정신과 약은 치료약 아니다. 그냥 재우는 거 아니냐. 아니죠. 저 약을 먹으면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이 한 3배 이상 차이 납니다. 재발률도 3배 이상 줄어들고요. 요즘 약 효과 그래서 대부분 정신과 약은 졸립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졸렸습니다. 근데 요즘 나온 약들은요. 밤에 주면 안 됩니다. 잠을 깨우니까. 아침에 줘야 됩니다. 아침에. 안 졸려서. 그러니까 요즘 약들은 옛날 약하고 달라요. 그래서 요즘 약들은 완전히 반대네. 아침에 복용해도 아침에 먹어도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안 졸린 약도 많이 있고요. 물론 졸린 약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들은 다 재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증상을 좋아지게 하는 약이고 정말로 그 오해를 풀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정신과 약은 먹으면 무조건 잔다.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슬라이드가 좀 멋지게 보이는데 이제 우리가 조현병을 시간에 따라서 조금 경과를 본 건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병원에 빨리 오는 거다. 병원에 빨리 와서 네네. 빨리 치료하는 게 제일 좋다. 뭐 모든 병이 다 그렇죠. 예. 그럼 청소년기에 좀 어떤 그 사인이 있겠네요. 굉장히 어려운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조현병에 환청이나 망상이 있으면 이미 그럼 병이 시작된 거고 네. 그 더 전에 네. 어떤 사인이 있을까 그게 참 어려운데 보통 보는 거는 사회성이 떨어집니다. 원래는 친구가 많던 애가 친구가 별로 없고 갑자기 집에 있으려고 하고 그 원래는 사회성이 좋던 아이가 네네. 갑자기 사회성이 나빠지면 밖에 안 나가려고 하고 우울증 증상인 거. 근데 우울증은 의욕이 떨어져서 안 나가는 거고 네네. 조현병은 무서워서 안 나갑니다. 무서워서요? 사람들이 나를 해칠 것 같으니까. 또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밖에 나갔더니 막 이상하게 세상이 돌아가니까 그런 게 불안해서 무서워서 안 나가는 거고요. 우울증은 그냥 귀찮아서 안 나가요. 의욕이 없어서 안 나가는 건 구별을 해야 되겠네요. 다르죠. 근데 환자가 내가 무섭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잘 하게 되나요? 하죠. 불안해요. 불안해서요. 보면 그러면 방에만 있으려고 하고. 부모가 잘 유도를 하면 발견할 수 있겠네요. 관심이 부모님이 보시면 대부분 보시는데 그때 뭐라 생각하시냐면 얘가 요즘에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라고 이렇게 안 좋은 쪽을 안 보고 좋게만 보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고 놓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랑 달리 불안해하고 잠은 안 자고 밖에 안 나가고 가족하고도 잘 대화 안 하려고 하면 그거는 조금 어쩌면 병의 시작이라 보는 것도 좋거든요. 너무나 그걸 스트레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네. 그 발병 후 5년까지가 결정적 시기라고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네. 예. 저희가 도대체 뭐가 제일 중요한 치료냐, 네. 뭐 어떤 제일 좋은 약이 있느냐, 네. 뭐 특효약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데 네네. 저희가 생각하기엔 현재 검증된 거는 약을 얼마큼 빨리 먹었냐, 얼마나 발병 후에 치료를 빨리 시작했냐 제일 중요한 걸로 보고요. 첫 5년 때 약을 잘 먹고 잘 치료받은 분들이 장기적으로도 보면 중요해서 제일 중요한 약은 뭐 좋은 약이 아니라 초기에 빨리 치료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뭉치님께서 아버님이 조현병이 있었는데 나중에 악성 뇌종양이 이건 뇌종양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도 크네요. 근데 그럴 수 있나요? 아마 시간이 좀 다를 것 같고요. 아마 조현병은 예전에 아마 30대, 40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뇌종양은 아마도 더 나하고 있었을 것 같고요. 우연히 그랬을 가능성이 많다 생각은 되고요. 당연히 뇌질환이 있으면 조현병이 좀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에 다이어트 약 많이 드시거든요. 다이어트 약 중에서 일부는 조현병을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몸의 병이나 먹는 약에 따라서 조현병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약 이름을 공개하실 수 있나요? 제가 잘 모르거든요. 다이어트 약은 약 중에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그 각성제 같은 성분 들어있는 그 약들은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지만 정신과에는 안 좋다. 여러분 다이어트 약 복용하실 때는 좀 정신과 선생님하고 상의하고 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굉장히 같습니다. 흔합니다. 그리고 재발률도 약을 먹는 거 안 먹는 거 거의 한 3배, 4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 정도 되면 약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되겠네. 그렇죠? 먹을 때랑 안 먹을 때랑 저렇게 많이 차이 나는데. 와, 엄청나네요, 진짜. 약을 중단하면 확 올라가네요. 네네. 근데 뭐 최근에 약에 대한 부작용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말씀 주시는 맞으시죠? 네, 약 많이 좋아졌군요. 네. 자, 근데 시서스 가루가 뭐지? 아닌 것 같죠? 네. 그 아버지가 오랫동안 조현병이 있으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뇌에 악성 종양이 있었다. 혹시 뇌질환에서 심해지거나 발병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뇌종양이 있으면 조현병 증상을 보이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현병 환자분이 오면 우리가 뇌 MRI를 보통 찍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어떤 뇌종양이나 그렇죠. 다른 이유 때문에 생겼나 해서 2차적으로 오는 게 아닐까? 찍긴 하는데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좀 많이 다르고 증상이 좀 많이 달라서 구분이 가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해하시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말씀 요즘에 아주 유행하거든요. 정신과 약 먹으면 치매된다. 왜냐면 그게 하필이면 뉴스에 논문이 나왔거든요. 나왔습니까? 논문이 중요한 나오고. 거네요. 네네. 논문이 어떤 논문인가요? 그래서 논문 보니까 이제 정신과 약, 특히 이제 수면제 계열을 먹었던 분들이 치매가 빨리 온다라는 식으로 논문이 발표가 됐는데 그 논문은 잘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치매가 될 분이
불면증이 와서 수면제 먹은 거일 수도 있거든요. 아. 수면제 때문에 치매가 온 게 아니라 네. 이분은 치매가 왔고 치매가 와서 잠을 잘 못 자고 그래서 약을 먹은 것 뿐인 거지 네.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거죠. 그러네. 뒤바뀐 거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물론 아닙니다. 네. 좀 더 연구가 필요한데 아, 네네. 저희들 임상 의사들 경험에 의하면은 네네. 과연 저 수면제 먹었다고 해서 치매가 올 거냐 네. 그 가능성보다는 그게 아니라 네네. 치매가 와서 먹었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는 게 더 맞죠. 아, 네네. 그래서 물론 이제 저 말은 이제 좋을 때 씁니다. 저희가 환자들 수면제 끊을 때 네. 환자들 수면제 끊으려고 네. 겁줄 때 조금씩 쓰긴 하는데 네. 화이트 라인에 일종의 예, 좋은 선의의 뜻으로 거짓말. 예, 좋은 예. 뜻으로 저 네. 말을 쓰기도 하지만 조현병 쪽에서는 네. 약에 대해서 워낙 중요한데 네네. 지나치게 겁을 먹고 있는데 저런 연구를 보면서 약 먹으면 치매가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현병 자체도 치매를 유발하기 때문에 네네. 약에 의한 걸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약을 잘 먹어서 조현병을 예방하는 치료를 빨리 하는 게 예. 치료에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뜻으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증상이 있을 때만 먹으면 안 되냐? 아. 좋아졌는데 왜 먹냐? 그럼. 그러니까요. 네. 증상이 있을 네. 때만 먹으면 뭐 좋긴 하겠지만 이게 또 아까 말 재발 우려가 엄청 네. 높더라고요. 네. 그죠? 카페에서 보니까. 보통 뭐 감기약도 증상 있을 때만 먹잖아요. 네. 증상이 없는데 다 좋아졌는데 우리 조현병도 처음에는 한 70%나 80%가 좋아지거든요. 아, 진짜 많이. 생각보다 많이 좋아지거든요. 네네. 그러면 좋아졌으니까 이제는 방심하시거든요. 네. 증상도 없고 네. 그런데 왜 먹냐? 안 먹는데 대부분 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재발 가능성이 높아서 먹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네, 그 질문이 나올 줄 알았는데요. 네. 요거처럼 네. 처음에는 한 1년, 2년 권합니다.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는 이게 좀 얼마 안 먹네요? 긴 겁니다. 긴 거죠. 1, 2년이. 환자분들은 아니 좋아졌는데 1년이나 먹으라고요? 오. 그러시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처음에는 1년, 2년이지만 한 번 더 재발하면 두 번째부터는 5년, 뭐또 경험자에서는 막 평생 먹으라고 평생. 하거든요. 생각보다는 길게 먹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길게 먹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20살에 발병했어요. 네. 그러면 약 한 2년 먹고 이제 끊어보라고 하십니까? 버리면 괜찮나요? 그러니까 뭐 교과서적으로 한다면 네. 저도 뭐 실제 좀 끊어 봅니다. 왜냐면은 뭐 교과서에서 끊어 보라고 돼 있고 네. 또 한 번만 이르고 한 번만 조현병이 오고 평생 괜찮은 분도 있거든요. 아. 모든 분이 다 재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게 약을 줄여보고 끊어보고 미리 다 환자나 보호자 설명하죠. 재발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하고 꼭 조심하라고 하고 어떤 증상 있으면 병원 오라고 설명하고 끊어봅니다. 근데 이 목건님 아까 고생 많이 하고 계신 분인데 환자 본인이 이제 부인이 그죠? 부인이 괜찮다고 단약하려고 해서 고생 많이 했다. 의료진도 환자 입장을 많이 좀 들어보는 입장인가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한테 평생 먹으라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환자한테 당신은 평생 드세요 이 말 하기 참 쉽지 않아요. 약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네네. 조현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거든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약을 먹는 것 자체가 환자한테는 스스로가 낙인을 찍는다 생각하셔서 부작용 때문이 아니라 내가 계속 조현병이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지 안 드시려고 하거든요. 그 마음은 제가 모르는 게 아니니까 저만 하기 되게 어렵고 네. 하지만 이제 조심스럽게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정 원하시면 끊어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약 안 먹는다고 해도 병원은 오게 합니다. 약 안 먹어도 병원은 오셔라. 계속 관찰 좀 하게. 약을 먹으면 어떻게 사회생활이 가능할 정도까지 좋아지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럼요. 그렇다. 네, 네네. 모든 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네. 어떤 분들은 의사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의사 중에서도 약을 먹으면서 의사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걸 걸러줘야 되는데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안 그래요? 의사 중에서도 약을 네. 먹으면서도 그만큼 잘 지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럼요. 네. 그래서 평생 약을 복용하면 뭐 부작용이 정말 없나요? 그런. 저희가 이제 보호자분들한테 환자분들한테 부작용이 없으면 그건 가짜 약이다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먹는 해열제 먹어도 부작용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소화제 먹어도 네.
부작용이 있다는 이야기는 효과도 있다는 뜻이고요. 부작용은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네네. 뭐 지금은 요즘에 나온 약들은 효과가 워낙 좋아졌고 부작용이 적어졌는데 제일 많은 요즘에 고민거리인 부작용은 살찌는 겁니다. 졸리는 게 아니라. 아유 뭐 살찌는 거야 좀 견딜만 하죠. 그렇잖아요. 네. 아, 조현병 약이 살이 찌나요? 네. 오. 그래서 옛날에는 졸린 걸 걱정 많이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살찌는 거, 성인병이 문제가 되고요. 네네. 살찌는 게 한 10kg, 20kg, 한 30kg 찌시거든요. 많이 찌는 분들은. 네. 아 진짜 그렇게 많이 찌나?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다이어트 약을 또 먹으면 또 왜 상태가 그래요? 또 식욕이 좋아지나요? 네, 식욕도 식욕이 좋아지고요. 좋아지고. 네네. 식욕도 좋아지지만 먹는 양은 똑같은데 대사에 문제 생기는지 살이 좀 더 찝니다. 그렇게 본인이 또 이렇게 다이어트 신경 또 많이 쓰는 환자도 계십니다. 그럼요. 그래서 막 운동도 하시고 정말 다이어트도 하시고 본인 노력 많이 하는데 네네. 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 좀 찌시는 분도 있거든요. 식욕 촉진제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있죠. 저희가 암 환자들 막 식사 못 하시고 그럴 때 저 약을 살짝 쓰면 식욕이 늘어나서 조금 암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용도로 쓰다니 네. 참 조현병 약을. 다양한 용도 좀 쓰죠.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네. 이 정도가 아마 더 궁금하신 게 많긴 할 텐데 네. 이 정도 준비했거든요. 네네. 네. 여러 가지 제형이 많이 있네요. 아,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약하면은 먹는 약만 생각하시거든요. 네. 알약, 저 1번이라 써 있는 알약을 생각하시는데 네. 정신과는 특이하게 알약도 있고요, 물약도 있고요, 입에 넣으면 녹는 약도 있고요, 주사도 있습니다. 주사제는 아주 언급한 뭐. 그런 주사도 있고요. 정말 응급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환자를 조금 진정시킬 때 쓰는 주사제도 있고요. 네. 저 주사는 장기 지속 주사제여서 네네. 여러분들이 좀 신기할 텐데 네네. 저 주사 한 번 맞으면 한 달 또는 뭐 3개월 동안 약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3개월 동안요? 그래요? 네. 괜찮네요. 괜찮네요? 네. 네네. 우리 예방 접종하듯이 네. 한 번 접종하면은 네. 한 달 또는 3개월씩 지금은 6개월짜리도 개발되고 있거든요. 아니 지금 부스터 4개월마다 맞으려고 그러는데 아니 그거랑 별 차이 6개월이면 뭐 없네. 평생 먹어야 된다고 하지만 평생 뭐 약 평생 먹으면 안 1년에 돼? 2번 맞는다고 네. 할만한데요? 네. 네네. 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저런 약이 개발된 이유는 네네. 환자분들이 약을 잘 안 먹어서 그래요. 정말 잘 안 드십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병원 와서는 보호자한테는 먹었어요 말하지만 먹는 비율이 아무리 정말 모범적인 환자여도 저희는 한 90%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대부분 환자들은 50%도 안 먹을 겁니다. 야, 그럼 4번 같이 장기 지속 주사제 같은 경우는 환자가 직접 본인 놓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네. 간사가 이렇게 네. 놓는 그런 병원에서 맞고 주사제군요. 딱 집에 가시는 거고요. 네. 또 저게 또 그런 수능도에서 좋은 것도 있지만 부작용이 적습니다. 약을 먹으면 먹다 안 먹다니까는 혈중에서 농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제 몸에서 천천히 나오니까 혈에서 피에서 농도가 일정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부작용이 더 적습니다. 뭐 보험은 되는 그런가요? 보험 되죠. 네. 그래서 먹는 약이랑 저 주사랑 값은 비슷합니다. 그렇군요.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제형을 얘기한 거는 이렇게 좀 흐름도 파악하고 환자들이 얼만큼 어떤 요구에 따라서 약이 계속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계속 준비를 하셨네요? 아니요, 선생님 좀. 저는 이게 네. 몇 시까지인지 몰라가지고요. 이거 네. 너무 어려운 네. 내용일까봐 네. 지금 자르려고 했던 건데 네. 그래도 뭐 요걸 마지막 보여줄 수 있어요. 하시고 네. 마무리하시기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어려운 영어가 많이 써 있는데 네. 뭐였냐면 아까 이제 어떤 약이 제일 좋냐라는 질문을 하시거든요. 보호자분들은 정말 비싼 약 써주세요, 뭐 최신 약 써주세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네네. 이제 어떤 약이 효과가 좋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는데 네. 보면 이제 대부분 주사제였어요. 장기 지속형 주사제가 제일 입원율이든 치료 중단 비율이든 네네. 제일 좋았어요. 먹는 약보다. 근데 이거- 아무래도 근데 주사에 대한 공포증이 있으면 좀 그래서 제가 쉽지는 않을 것 이거 같습니다.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네네. 어떤 연구를 보든 장기 지속형 주사제가 효과가 제일 좋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저거가 사용량이 되게 적어요. 왜 그래? 왜 적냐? 네네. 뭐 의사들이 안 쓰냐? 네네. 뭐 의사들이 좀 처방 안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하고 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싫어하세요. 주사 맞자고 하면은 싫어하세요. 네. 근데 아파서일 수도 있긴 한데 네. 근데
월등 효과가 좋거든요. 먹는 약에 비해서. 그리고 이게 이제 한두 연구만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큰 대규모 연구든 여러 연구자가 모두 확인한 내용이어서 장기 지속형 주사제가 조현병 환자의 약물 치료로서는 꽤 괜찮은데 네. 너무 겁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뭐 따로 우리 주사제 협찬받는 거 아니고 네. 박스 안에도 이렇게 굉장히 해놓으신 이유가 객관적인 있나요? 용으로 네. 얘기해 그 박스 안에 빨간 네, 박스로 해놓은 저게 이제 다 주사제입니다. 아. 저 빨간 박스가 주사제고요. 아, 예. 저 밑에는 이제 먹는 약입니다. 먹는 먹는 약. 약보다 예. 빨간 박스 안에 있는 주사제가 또 클로자핀이랑 이게 좋다는 거고요. 근데 가끔 이제 파킨슨병 환자들 치료하다 보면 조현병 비슷한 증상을 많이 보이기도 오죠. 하는데 네. 그때도 주사제를 쓰는 게 더 유리할까요? 오, 아니죠. 그게 우리 아주 특수한 경우인데 파킨슨 있으신 환자분들이 조현병 증상을 좀 보이거든요. 네. 네, 네. 그분들은 증상의 기복이 되게 심합니다. 어. 조현병 환자들은 막 1년, 2년 뭐 증상이 비슷한데 파킨슨 환자들은 파킨슨 병에 따라서 또는 쓰는 약에 따라서 조현병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 주사제는 한 번 들어가면 한 달씩, 두 달씩 효과를 발휘하는 약이기 때문에 기복이 심한 환자한테는 쓰면 안 되죠. 예, 아, 알겠어요. 네, 이제 뭐 마지막으로 좀 네. 우리 그 환자분들이나 네, 네. 우리 또 보호자분들께 좀 한마디 하고 마치도록 네. 할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네. 이건 제가 했던 연구인데요. 네. 역시 주사제가 좋았다. 뭐 이런 연구고요. 네. 그만 넘기시죠. 네, 끝났어요 이게.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했던 연구인데 네. 좋았다. 아. 왜냐하면 이제 교과서만 본 게 아니라 저희도 우리나라 신병원 데이터를 몇만 명을 분석해봐도 네. 주사제가 좋았다라고 나왔거든요. 결과가 다. 네. 그래서 꼭 한번 의사가 만약에 주사제를 권한다면 네. 의사가 권한다면 주사제에 대해서 조금 그걸 좀 좋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네, 거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인 게 마찬가지지만 네. 조현병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 대놓고 말 못하거든요. 내가 조현병이 있단 말을. 그렇죠. 예. 왜냐하면 선입견이 많거든요. 아직도. 네. 그런데 도움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분들이나 보호자가 다 감당할 수 없거든요. 사회적으로 도움도 줘야 되고 주변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본인들은 내색을 못하고 국가나 이런 데서 조금 잘 정책을 잘 세워서 이분들이 치료를 잘 받게 하는 게 결국은 이분들이 치료가 잘 되면 사회가 좀 더 안전해지는 그렇죠. 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입견이나 편견을 없애는 게 굉장히 이분들 도와주는 길이라는 생각에서 제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뉴스에 나오니까 네, 선입견이 네. 말 없어지네요. 내 생각 그때마다 좀 네. 조현병 네. 학교에서 좀 뭔가 나서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건- 조현병 환자들이 좋은 행동하면 방송에 안 나오거든요. 나쁜 행동 한 대만 나와서 그렇지. 죄송합니다. 조현병 환자분들도 네. 좋은 뭐 네. 최환자들 같은 경우는 명동 성당에서 매주 봉사하세요. 네. 조현병이 심한데도. 그런 걸 많이 보도 자료를 좀 그래, 뿌리십시오. 그걸 보도하셔야지. 보도 자료. 연결시켜드릴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예, 아유 오늘 조현병을 참 알기 쉽게 재미있게 네, 네. 풀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네. 많은 참고가 되시길 바라고요. 네, 그러면 네. 우리 다음 주 목요일 네. 날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조사제가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가? 끝났어요. 아니요, 끝났어요. 마음 안 들 것 같은데. 네. 끝내시죠.